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원주 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오늘 새로운 주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사회에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장년들 간의 여러 가지 차이와 그 차이를 통한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이런 부분들이 그 청년 공동체 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청년 세대와 지금 기존 어른 세대들 간의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청년들을 걸림돌로, 청년들도 어른들을 걸림돌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서로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걸림돌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서로에 대한 불편함들이 더 많아지고, 불편함이 있다 보면 같이 함께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청년 공동체와 어른 공동체가 같이 공존은 하는데 함께 가는 느낌보다는 뭔가 자꾸 분리되어지는 느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걸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의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달라야 될 거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른들이 좀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바로 봐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바로 그들에게 서주는 게 좋을까,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든다면 기성세대,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부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인식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패턴들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한 가지 어른들의 기준으로 청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또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른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네. 재정부에서 아니 밥값 따로 왜 커피값 따로,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고 커피까지 왜 밥 먹으면서 다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하셨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이 문화와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청년들에 대한 선입견도 교회 안에서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청년들은 교회의 예산을 소비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관계도 되지만, 그것이 제대로 갈등의 구조로 가게 되면 청년들은 교회의 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네,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가 막 부흥하면서 인원이 막 많아지니까 저희가 청년부 예배가 따로 사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도 막 이야기하시고 막 한참 청년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장로님은 청년부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않냐. 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좀 있다가 다 떠날 건데 그럼 우리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에 뭔지 모를 갈등 구조가 잘못하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단기 선교나 뭐 여러 가지 그 스텝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른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같이 계속 만남의 시간들, 그다음에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 제가 단기 선교 준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목회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다 보면 청년은 청년, 그다음에 장년은 장년, 네.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예. 근데 이것이 뭐 요즘 교회에 또 그런 모습은 있어요. 청년 교회로 독립되어져서, 그리고 그 교회를 독립시켜주고 재정도 독립시켜주고, 그래서 그 청년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세워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전혀 소통하지 않고 그냥 갈등의 구조로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불편한 걸림돌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꽤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 사역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도 느끼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도 뭔가 우리가 이 교회 교인인 것 맞나? 그리고 때로는 뭔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어른들이 원하시는 건 청년들이 와서 뭐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걸 원하잖아요. 네. 와서 좀 도와줘라.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처음에 청년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뭐 즐겁진 않아도 그래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이나 태도들이 때로는 거기에서 갈등과 실망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냥 어른들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존재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그냥 이렇게 하고 일만 하고 또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건가? 뭐 이런 약간 고민과 여러 가지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꽤 많이 일어나요. 특히 들어요. 교회에는 아직까지는 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그러죠. 장년층의 그 의견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 의견에 청년들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럼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냐는 거죠. 아니죠.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기성세대들이 또 교회 안에 어른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그래야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겠구나, 어떤 느낌들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로 봐주고 또 바로 서줄 때 교회 간의 이런 세대 간에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걸림이 아니라 디딤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장년층 분들은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뭘 봐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청년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점. 바라보냐. 네.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느냐예요. 근데 기성세대가 우리가 지금 이 MZ세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보게 해주느냐 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한번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잖아요. 네.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경주를 했을까? 그러게요. 거북이가 바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왜 경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경주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경주잖아요. 시작할 수 없는 경주인데 거북이가 바본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를 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시작점에 서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관점과 시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점과 시선의 차이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토끼는요, 거북이를 보고 있었고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토끼는 출발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쌩 하고 달려갔잖아요. 네. 근데 토끼의 시선은 계속 거북이에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끼가 가다가 거북이가 저 뒤에 오니까 토끼는 어떻게 되나요? 차가 이겼다는 생각이 한참 뭐 여유가 있으니까 잠을 잤던 거겠죠. 네. 근데 거북이는요. 시선이 토끼에게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토끼에게 있었다면 이 경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아니겠죠. 거고요. 시작했는데 토끼가 쌩 하고 달려가면 거북이는 에이 하고 포기하겠죠. 그런데 거북이의 시선은 토끼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 결승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주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와 목적을 향해 출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끼가 쌩 하고 지나가도 본인은 거기에서 게임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있으니까 네. 가다가 하고 자만하게 되고 잠을 자게 됐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거북이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이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청년들이나 기성세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느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지금 토끼처럼 요즘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토끼의 시선을 자꾸 강요해요.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나아져야 되고 이겨야 하고 네. 상대적 비교감을 가지고 요즘 청년들을 자꾸 세워가려고 해요. 아. 그렇게 자라왔고요. 네. 그런데 기성세대는 이제는 토끼처럼 비교되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아무 개 어디 교회보다 부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청년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거든요. 어디 교회 지금 몇 명 모인다더라. 어느 교회 청년부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모여봐라. 너희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얼마든지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지원해줄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기존 청년들을 향해서 기성세대는 자꾸 토끼처럼 뭔가 비교의식. 근데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고요. 또 금세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다가 보이지 않으면,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북이처럼 비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준 우리가 또 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거북이는 토끼가 먼저 뛰어가든 아니면 옆에서 자고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레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선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어디까지 가길 원하시는지 그 비전 그리고 그 목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함께 서주는 것. 네. 이게 저는 기성세대가 첫 번째로 청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서 있어주고 그들을 바라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청년들은 상처만 입게 되는 것 같고요. 늘 청년들은 어른들과 뭔가 함께 하다 보면 또 실망하게 돼요. 저는 처음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 했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기성세대는 청년 공동체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그렇죠.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제일교회 와서 제일 목회를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뭐냐면 뭐 권목사 청년부 몇 명 뭐 몇 년까지 뭐 어떻게 부흥 이런 얘기 뭐 교회 안에서 저한테 하신 분 아무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뭐 교회 청년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야 할 그것을 향해 같이 봐주신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같이 옆에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거예요. 저는 원주제일교회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저한테 한 번도 부담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께 시작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기성세대와 청년들 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는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바로 보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가 또 있나요? 또 바로 봐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청년 세대들을 또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또 목적을 향해 갈 수 있게끔 옆에서 우리가 함께 해주고 함께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떤 세대인지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들은 뭐 많은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가치를 쫓는 세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치를 쫓는 세대.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주입되어지는 가치나 아니면 강요되어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느껴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껴야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그 경기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은 수려하지도 않아요. 이 경기를 왜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야 하면 그냥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거나 같이 뭐 어른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연합활동들을 할 때에도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청년들이니까 너네 젊으니까 같이 와서 해줘야지. 너네들이 힘을 좀 써줘야지. 야,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 교회 이런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당연이라는 게 요즘 세대들은 없거든요. 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청년들은 이걸 하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왜 계속 왜를 묻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 세대가 그냥 해. 야, 그냥 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는 그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청년들과 좀 더 같이 공감하시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렵네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왜 해야 하냐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그 해야 한다는 부분 중에 뭐냐면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청년들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교인이잖아. 같은 교인이잖아. 근데 같은 교인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같은 교인인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얘기 하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일원이야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거의 못 느껴요. 청년들 안에서 청년들끼리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고 같이 공감이 되어지는데 참 신기한 게 어른들과 섞여 있으면 어른들과 함께하면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이방인인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이러고 빠져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 같은 교회 교인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 지체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 관심이에요. 지속적 관심. 네. 일할 때만 부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할 때만 챙겨주지 마시고 평소에 챙겨주시고 평소에 함께 하시고 평소에도 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나 청년부를 향해서도 지속적인 관심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청년들한테도 내가 이 교회 우리가 청년부가 일원이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야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옛날 저희 때는 그냥 그게 당연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 세대는 이 MZ세대라고 하는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할 때만 부르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아니 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세대 간에 서로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 결국은 뭔가 다름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그 다름이 뭘까? 기성세대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우리가 되게 강조됐죠. 그렇죠. 네, 우리. 하나. 우리는 하나. 네. 그다음에 한민족. 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이 더 강조되어지는 시대이고 또 그들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는 한 마음이고 한 뜻이 되어줘야 되고 같이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 세대는 왜 같이 하나가 되어줘야 되느냐. 각자 각자의 다양성이 있고 각자 각자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지는 게 옳으냐. 이런 이제 갈등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없죠. 그럼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서로 다름 안에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서기. 청년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바로 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바로 보기, 바로 서기라는 주제로 오늘 바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나눌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조 제일교회 권영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